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 영어 해설, 오늘은 역전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그 역전위를 중시하는 정신분석 학파가 대상관계 학파입니다. 그들은 전위와 역전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전위라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분석가 내지는 상담과의 관계에서 재현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굉장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석가가 느끼는 어떤 감정 또는 생각, 이게 이제 역전이라는 것이죠. 대상관계에서. 그래서 이 역전이를 잘 이용해서 이걸 잘 해석하면 환자의 그 전이 감정을 해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대상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역전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프로이드는 역전이 감정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전이 감정에 대해서 항상 중립적인 감정, 중립적인 위치, 그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만이라는 사람, 클라인학파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전이에 대한 해석이 곧 환자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형적인 그 대상관계, 역전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락강은 그럼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락강은 역전이를 잘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락강 입장에서는 역전이에 휘말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분석가가 역전이 감정을 중시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의 분석밖에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와의 전이 사랑의 관계로 이 상담의 그 분석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에서 역전이를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은 분석의 목표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의 감정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를 굉장히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락강도. 프로이드는 그 역전이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락강은 역전이를 이용해야 된다.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역전이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분석가에게 역전이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가지고 환자와의 어떤 그 신뢰관계,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환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것. 이게 역전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를 환자와 잘 조화시킴으로써 환자가 계속해서 담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역전이를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연동자라는 것은 어떤 말의 맥락, 말의 지표, 말의 단서를 얘기합니다. 야콥슨과 락강이 이 연동자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말을 했어요. 상징적 지표다, 또는 상징적 능기다, 이런 지표적 능기다, 상징적 지표다, 지표적 능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락강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연동자가 하나는 핵심을 지시하는 지표적 역할도 하는 반면에 그 핵심을 벗어나는 그러한 능기적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기는 정확한 뜻을 담고 있는 어떤 확실한 말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뜻을 담고 있는 확실한 말이 아니에요. 이 능기라는 것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기는 엄표에 해당돼요. 그리고 지표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대상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실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향해 가지만 겉도는 거예요. 자꾸 겉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표적 능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연동자, 이 진실의 방향을 향해서 가지만 진실을 확실하게 지목하지 못하는 어떤 단서 같은 거, 단서라는 거는 어떤 그 정확한 답은 아니잖아요. 네, 하나의 힌트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동자입니다. 락강의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점이라든지 정박점이라든지 누임점이 바로 이 연동자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술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죠? 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술에서의 미는 숭고함입니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숭고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락강에 있어서의 미는 뭘까요? 락강에 있어서의 미,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체의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락강에게 있어서의 미, 아름다움이죠. 숭고함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숭고미는 주체 자신과 대상을 이 물의 위치에 상정하는 것이죠. 물의 위치에 상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프로이드 용어로 말하면 극단적인 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승화. 락강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 주체의 아름다움, 주체의 숭고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와 타자, 대상을 물의 위치에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안티고네에게 있어서의 존재론적 의미는 뭡니까? 오빠의 시신을 찾아서 돌려받아서 그걸 장사 지내는 것이었죠. 예.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가장들의 숭고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현실 원칙도 넘어서는 어떤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일념을 불태우면서 일했던 것이죠. 그걸 숭고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현실 원칙도 넘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실 원칙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소모적인, 착취적인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그런 집념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장들에게. 그게 숭고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 이건 첫째로 우리 거울 단계에서 자아가 자기 자신을 거울상을 통해서 오인하게 되죠. 완벽한 게슈탈트로 오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상계적인 오인입니다. 상징계에서도 오인이 있어요.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오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적인 오인입니다. 자기의 편견과 선입관대로 현실에 대한 오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가진 이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편견, 선입견, 이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현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계에서의 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증 또는 망상,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편집증적 망상.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인은 진리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항상 오인을 통해서 진실에 도달한다고 얘기합니다. 오인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성공에 도달한다. 직접 성공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진실에 직접 도달하는 것은 그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오인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다다른 진실이어야 그 진실이라는 것이죠. 제인 오스틴의 그 오만과 편견에서 다시와 엘리자베스의 예를 들면서 지적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시는 엘리자베스를 오인하죠. 예, 아주 편견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다시를 또 오인하잖아요. 오만한 남자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깨집니다. 깨지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상대방에게 오만한 남자로 보였을까? 내가 왜 상대방에게 편견이 있는 여자로 보였을까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오만과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남자에 한해서만, 그 여자에 한해서만 나에게 오만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결혼해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오해는 바로 진실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프로이드 개념의 아주 핵심이자 락간 개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